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마지막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이 못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안녕합시다 이제. 네, 안녕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일단은 저희가 포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22-482, 022-482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뭐 포트 그리고 계좌 전체적으로 재점검받고 재정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보고 차장님과 자세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내 마녀가 휩쓸고 간 자리에 예. 뭐가 남았나요, 차장님? 쓰러진 벼들이 남아있네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네. 그동안 참 여러분들 알토란같이 이렇게 농사 지으셨던 이 수익의 결실들, 종목들이 그냥 딱 벼가 이렇게 누워있듯이 딱 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조금 씁쓸하긴 하죠. 하지만 또 추스르고 또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 한 달 돌아보면은 뭐 이런 좀 안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일단 반도체 패닉셀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한번 무너지고 그 뒤에 뭐 하이닉스 같이 두들겨 맞았죠. 또 LG화학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또 NC소프트 두들겨 맞고 카카오 네이버 네. 두들겨 맞고 여기에 또 찾아보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두들겨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고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이런 주식들이 그냥 뭐 속절없이 두들겨 맞은 뭐 한 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좀 크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식에 입문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하락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니까 더 뭐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뭐 저야 뭐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뭐 요 정도 하락은 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제 좀 이제 겁이 나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철옹성처럼 믿었던 종목들마저도 최근 한 달 사이에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뭐 쓰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어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정말 좀 무섭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겁을 먹으면 우리가 시장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멘탈을 다 잡고, 그러니까 태풍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쓰러진 벼를 또 이제 빨리빨리 좀 일으켜 세우는 좀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들겨 맞더라도 눈 질끈 감고 맞는 게 있고 눈 뜨고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보게 되면 눈 뜨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골이 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장 하락하면 저도 눈 뜨고 맞는데 그러니까 눈 뜨고 맞으니까 이제 무언가 좀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고요. 네. 그래요, 뭐 하락한 거 맞아요. 뭐 사실 최근 또 이틀 동안에는 난데없이 그 카카오 이 급락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거 맞아요. 어제도 예.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도 많이 빠져서 네. 사실 또 어제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코스피 200도 정기 변경일이었고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가 이제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기일에도 좀 낙폭이 나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3,200억 매도하고 선물 200억 매수했습니까? 외국인은 요 정도 선인데 사실 어제 기관의 매도가 좀 컸죠. 기관이 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9,300억 정도의 이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을 조금 더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게 좀 요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사실 기대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이니까. 그런데 요럴 때 오히려 조금 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좀 이 수급 행태가 자주 보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을 더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기관은 요런 어제 전기전자랑 삼성전자 많이 팔았네요. 예, 그거 많이 네. 팔았어. 그것도 제가 이제 업종별로 한번 좀 뜯어봐 드릴 거고. 네. 자,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3천억을 팔았는데 실제 매도는 카카오, 네이버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요 종목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이용을 해서 이 새로 편입된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요쪽을 좀 매도해서 요 금액이에요. 거의 코스피 매도가. 그러니까 요거 이외에는요.
다른 업종들은 사실 전 업종에 걸쳐서 골고루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것도 좀 몇 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기전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전기전자를 기관이 4,500억을 이제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오히려 350억을 샀어요. 그리고 화학업종도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업종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학업종이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3인방 요쪽이었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매수는 예를 들면 롯데 정밀화학 같은 전통의 화학주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다. 네. 요건 좀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화학업종을 520억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요것도 보시게 되면 자, 건설업종도 어제 외국인의 2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210억 팔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뭐 대형주들이 막 이렇게 추풍낙엽으로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리고 어제 또 외국인이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판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는 인덱스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살 건 사고 있다. 예, 살 건 사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주목하시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맞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제 이제 환율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제 환율이 또 이제 올라가서 1,170원에 다시 이제 좀 육박을 했는데, 저는 요건 좀 일시적인 왜곡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이틀 동안의 그 시장의 이제 급락은 사실 카카오가 아니었더라면은 사실 보지 않아도 됐을 시장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가 정리해드린 이런 외국인의 어떤 업종별 뭐 수급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뭐 솔직히 안 맞아도 될 매를 좀 더 맞은 건 있지만, 근데 실제로 시장의 여러 가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마냥 우리가 이제 겁을 먹고 있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카카오 가보죠. 뭐 네. 카카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제 빠져가지고 얘도 이제 참 그림이 안 좋아졌는데, 근데 이틀 동안 17%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외국인이 6천억 팔고 기관이 이제 3천억 팔면서 도합이 이제 합산으로 기관 외국인이 이제 1조 원을 좀 판 거죠. 그러니까 요 카카오 이 수급 때문에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조금 이제 시장 전체에 반영되는 것이 특히 외국인 수급에서는 좀 떼놓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내만여는 지나갔는데 또 지나간 자리에서는 또 뭔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싹이 또 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쪽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 주목하시면서 이게 마냥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뭐 이렇게 겁을 내시거나 뭐 이제 속상해 하지만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좀 무엇을 좀 해야 하는지 뭐 전열을 좀 재정비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새로운 전투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차장님 종목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뭐 네. 종목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뭐 결국에는 해드릴까요? 이제 예, 시간 좀 있네요. 오늘. 이따가 네, 네.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결국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네. 이제 종목별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를 한번 싹 재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000에 4822, 02000에 4822로 전화 주시면은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대형주가 워낙 네. 못 가고 있다 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청자분께서는 대형주는 한 10월 정도는 돼야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코멘트를 좀 하시네요. 10월 정도에 네. 움직여주면 고맙죠. 근데 10월에 과연 움직일지도 봐야 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일단 뭐 겁을 먹고 계신데 일단 요걸 좀 보시죠. 요즘 장에는 저도 사실 어제 시장은 저도 뭐 속된 말로 좀 짜증 좀 나더라고요. 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겨내려면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추스르고 뭐 정비하고 이제 극복 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뭐 몇 가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형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네. 뭐 대형주에 마냥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시장의 이제 수급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몇 가지 종목을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자, 뭐 대표주인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뭐 일단은 뭐 힘들어요. 요즘에 뭐 이게 후련하게 못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급은 확실히 좀 이제 개선이 되죠. 이제 외국인의 인덱스 플레이는 현재 지속된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 이틀 동안 카카오가 흔들림에도 이제 삼성전자에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고, 최근 7일, 그러니까 9월로 쭉 늘려보게 되면 7일 동안 6일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저는 이제 뭐 대형주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소차 쪽은 간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좀 이제 대형 자동차주 쪽에 대해서는 좀 시각은 좋아요. 현재로서는 이건 좀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7일 중에 4일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아는 수급이 더 좋아요. 기아는 최근 그냥 15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업종 대표 종목들은 사고 예, 있네요. 그러니까 업종 9월 대표주 들어서? 사고 있다는 걸 좀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동차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자, 포스코도 볼게요. 네. 포스코도 뭐 이거 양봉의 향연인데 최근 9일 연속 외국인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이 업종 대표주들은 지금 사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는 여기서 이제 인덱스만 들어오는 이제 종목은 좀 덜한 거고 이제 포스코처럼 액티브한 수급 같이 들어오면 좀 올라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뭐 개별적인 모멘텀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인덱스 수급이라고 하면은 기아차는 거기에 조금 액티브한 수급이 섞여 있는 거 그리고 포스코는 인덱스와 액티브 수급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어떤 시그널들은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즘 수급 상황에서 보면 수소차 이 모멘텀을 통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요건 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어제 한 종목을 특징적인 현대모비스. 요거는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뭐 매수 의견을 좀 드린 몇 개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건 일봉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어제 이게 분봉으로 보면 이제 장 막판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막판에 이제 이제 불꽃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수급들이 이 현대모비스를 쭉 보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수가 확 집중이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가격을 가격을 이제 뭐 맞춰주고 끝내는 이런 작용들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현대모비스는 이제 수소차,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의 이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현대모비스는 뭐 이제 뭐 매수 의견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의 시그널을 찾아서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LG화학도 맞았고 뭐 카카오 맞았고 맞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고 지금 또 걔들이 또 돌아서려면 또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시장에선 다른 대형주들은 수급이 맞춰주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예, 뭐 우리 종목도 뭐 네. 어느 거 1분 해드릴까요? 정도 남았는데 일 분 서울 남았- 바이오시스 그거- 해달라고. 제가 어제 왜 좀 제가 좀 저도 짜증이 났냐면 얘가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네요. 기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야, 얘 오늘 한번 일 내나 보다. 오늘 또 만기일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흐르니까 또 얘도 이제 야금야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는 계속 유효하다.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은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 전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저도 얘는 좀 아쉬웠다. 그리고 보게 되면 뭐 일단 뭐 제가 이거 손절가를 15,300원까지 이제 낮춰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 충분히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좀 한번 치솟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좀 시장 영향을 좀 받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잠깐 또 보면은 네. 어제 저희 종목들 뭐 교촌 FMB나 제넥신이나 뭐 이제 최근에 트레이딩으로 하는 뭐 제일전공업이나 그게 시장대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체 바닥에서 접근하니까 뭐 사실 여기서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잘 버텨준 건 있는데 그래도 이들 종목이 그래도 이제 솟구쳐 올라가려면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 시장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딱 음악 나오니까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끝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포트 상담은 저희가 계속 받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